2026년 7월 28일 아침에 이 이름을 3번 부르는 것, 이것이 108배보다 강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20년 넘게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새벽마다 절에 나오시는 분들, 3000배를 하신 분들, 평생 기도를 놓지 않으신 분들, 네, 왜 삶은 그대로입니까? 한 보살님이 있었습니다. 50대, 새벽이 되면 어김없이 절에 나오셨습니다. 2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108배는 기본이었고 3000배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도박을 했습니다. 자식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통장은 늘 바닥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물었습니다. 스님, 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하신 게 아닙니다. 방향이 다른 곳을 향해 있는 겁니다. 절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기도가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절은 형식입니다. 기도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형식을 채우면 결과가 온다고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착각입니다. 자물쇠가 잠긴 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열쇠가 없으면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들으시려는 말씀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불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업은 행동이 아니라 에너지다. 우리 몸 주변에는 지금까지 맺은 모든 인연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악연, 원한, 집착, 오래된 상처, 이것들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쌓입니다. 귀인이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벽에 막힙니다. 좋은 기회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열심히 절을 해도 삶이 안 바뀌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절은 몸을 낮추는 수행입니다. 그런데 이 벽을 허무는 수행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더 많이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르게 하는 것이 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살님, 그분은 20년 동안 충분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 귀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조용히 다가왔다가 사라진 적 없었습니까? 어떤 기회가 스쳐 지나갔는데 그냥 흘려보낸 적 없었습니까? 그 사람이, 그 기회가 귀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악연의 에너지장 안에 있으면 귀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악연의 에너지장 안에 있으면 귀인이 닿지 않습니다. 마치 주파수가 다른 라디오처럼 신호가 있어도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파수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이름을 3번 부르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것 안에 수백 년의 수행이 담겨 있습니다. 그 원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입니다. 악연의 정체, 악연이 무엇인지 대부분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오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인연을 막고 있습니다. 악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이용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악연은 사람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일 수 있습니다. 악연은 사람이 아닙니다. 악연은 패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항상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립니까? 회사를 옮겨도, 동네를 옮겨도, 관계를 끊어도 왜 비슷한 사람이 또 나타납니까? 왜 나를 아껴주는 사람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곁에 더 오래 있게 됩니까? 왜 돈을 주는 사람보다 돈을 빼가는 사람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패턴이 악연입니다. 30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3번 옮겼습니다. 첫 번째 회사 상사는 자신을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 회사는 자신의 성과를 가로챘습니다. 세 번째 회사 상사는 자신만 집중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운이 없나 봐요. 가는 곳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세 회사의 상사가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세 곳에 모두 있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같은 유형의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 유형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의 자석 현상이라고 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에너지는 같은 상황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같은 상처를 반복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 에너지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 제가 문제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 그 패턴을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르면 반복됩니다. 알면 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스님이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악연에는 세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흡혈 인연입니다. 옆에 있으면 이유 없이 지칩니다. 특별히 싸운 것도 없습니다. 나쁜 말을 들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하루가 무너집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악연입니다. 두 번째, 반복 상처 인연입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데 상처를 주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전 남자친구도, 새 남자친구도, 전 직장 동료도, 새 직장 동료도 항상 같은 방식으로 나를 무너뜨립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패턴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 발목 인연입니다. 이것이 가장 교묘합니다. 잘 되려고 할 때마다 나타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면 그 사람이 나타나 흔들어 놓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생기려 하면 그 사람이 나타나 방해합니다. 우연처럼 보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 가지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악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악연은 내버려 두면 끊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멀리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패턴은 이번 생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끊지 않은 악업은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생에서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악연을 끊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 사람을 차단하고 멀리하고 절교하려 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단단하게 묶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귀인과 악연은 지금 이 순간 동시에 여러분에게 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악연이 오면 바로 압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감정이 올라옵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그 사람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귀인이 오면 어떻습니까? 조용합니다. 담담합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심심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자극에 길들여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것에 끌립니다. 그래서 귀인을 밀어내고 악연을 잡습니다. 매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매번 후회합니다.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의지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귀인을 알아보겠다고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가 바뀌어야 합니다. 에너지가 바뀌면 귀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너지가 바뀌면 악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그 에너지를 바꾸는 것이 아침에 이름을 3번 부르는 것입니다.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아침입니까? 왜 하필 3번입니까? 그 안에 담긴 원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의 이름을 3번. 그런데 왜 아침입니까? 왜 3번입니까? 그냥 아무 때나 많이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 이 시간에 사람의 에너지장은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릿한 그 순간, 의식은 깨어 있지만 무의식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것이 하루 종일 몸과 기운 속에 남습니다. 이 시간에 만난 에너지가 그날 하루의 인연 흐름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봅니다. 뉴스가 쏟아집니다. 사건, 사고, 갈등, 불안. 하루가 시작도 되기 전에 가장 나쁜 에너지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에너지장이 활짝 열린 그 순간에 두려움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스님, 저는 아침에 바빠요. 압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름을 3번 부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30초입니다. 30초입니다. 핸드폰을 들기 전 30초. 그것만 바꾸면 됩니다. 이제 왜 3번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3은 완성의 수입니다. 하늘, 땅, 사람. 이 3가지가 갖춰져야 에너지가 비로소 움직입니다. 한 번은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2번은 울림이 있지만 부족합니다. 3번째의 에너지가 몸에 새겨집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리는 진동입니다. 진동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공간을 바꿉니다. 종을 한 번 칩니다. 소리가 납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같은 종을 3번 칩니다. 소리가 겹칩니다. 공간 전체가 울립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도 같습니다. 같은 이름을 3번 부르면 그 진동이 여러분의 기운장 안에서 공명합니다. 공명이 일어나야 에너지가 움직입니다. 에너지가 움직여야 인연이 바뀝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진동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름을 부릅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3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첫 번째는 관세음보살의 이름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인연을 연결하는 보살입니다. 관과는 본다, 세스는 세상, 음이는 소리,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아침에 관세음보살을 3번 부르는 것은 귀인을 불러들이는 주파수를 여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각나는 귀인이 없을 때, 지금 당장 인연의 문을 열고 싶을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2번째는 내가 원하는 귀인의 이름입니다.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지만 언젠가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 가까워지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던 사람, 도움을 받고 싶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오은 내 귀인입니다. 3번 소리를 내십시오. 마음속으로만 하면 진동이 없습니다. 진동이 없으면 에너지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3번째는 나 자신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많은 분들이 귀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나의 귀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 오오은 오늘 귀인과 연결된다. 3번,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선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에너지를 인정하는 수행입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진지하게 소리내어 3번. 대부분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귀인을 밀어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가지 중 하나만 고르십시오. 매일 같은 것으로 하십시오. 오늘은 관세음보살, 내일은 자기 이름, 모레는 귀인 이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에너지는 일관성 위에서 쌓입니다. 흔들리면 쌓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부른다고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효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첫 번째 조건,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신 후에 하십시오. 핸드폰을 보기 전에 하십시오. 물은 몸 안의 에너지를 깨웁니다. 핸드폰은 에너지장을 닫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2번째 조건, 반드시 입 밖으로 소리를 내십시오. 작은 소리도 괜찮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민망하다면
입을 거의 닫고 속삭이듯 해도 됩니다. 그래도 반드시 소리를 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만 하면 진동이 없습니다. 진동이 없으면 공명이 없습니다. 공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조건, 이름을 부를 때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에너지를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소리와 이미지가 함께 움직일 때 에너지의 힘이 배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어렵습니까? 물 한 잔, 소리, 눈을 감는 것 30초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시작하면 반드시 방해가 옵니다. 오늘 바쁘니까 내일 해야지.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쉬어도 되겠지. 10일 동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이 생각들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오는 그 순간이 사실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서 그 방해가 오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많은 분들이 60일을 포기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분들이 이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60일을 끝까지 마친 분들과 중간에 멈춘 분들 사이에는 딱 하나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함정을 알고 시작했느냐 몰랐느냐. 오늘 그 함정을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의심입니다. 스님이 직접 들은 말들이 있습니다. 스님, 저 10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변해요. 진짜 되는 거 맞아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10일 만에 옵니다. 이 의심이. 그리고 멈춥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찾아옵니다. 스님, 그때 왜 멈췄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했으면 됐을 텐데 물이 끓으려면 100도가 되어야 합니다. 99도에서는 끓지 않습니다. 98도에서도 끓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99도는 99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99도에서 멈춥니다. 이게 안 되는 것 같다고 불을 끕니다. 60일은 에너지가 임계점에 도달하는 시간입니다. 30일에 멈추면 에너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45일에 멈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이 드는 그 순간이 사실 가장 가까이 온 순간입니다. 여기서 잠깐, 스님, 그러면 무조건 믿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입니다. 실천은 행동입니다. 믿음이 흔들려도 행동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30초짜리 행동을 매일 아침 그것만 하십시오. 두 번째 함정입니다. 조건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55가 나에게 먼저 연락하게 해주세요. 이번 달 안에 귀인이 나타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사람이 내 삶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은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작아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스스로 길을 찾습니다. 막히면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더 넓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길로 흘러야 한다고 막아버리면 강물이 멈춥니다. 인연도 같습니다. 귀인은 여러분이 예상한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올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올 수 있습니다. 악연이 끊기는 방식도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건을 내려놓으십시오. 방향만 정하십시오. 나는 귀인과 연결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함정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악연을 직접 끊으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차단해야겠다. 절교해야겠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야겠다. 만나면 한마디 해야겠다. 이해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단단하게 묶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참았을까? 언젠가는 반드시 이 사람의 에너지장 안에 지금 누가 가장 강하게 새겨져 있습니까? 그 악연입니다. 미움은 그 사람을 내 에너지 안에 더 깊이 새깁니다. 싸움은 에너지를 더 강하게 묶습니다.
차단은 눈에서 지우는 것이지 에너지에서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악연은 싸워서 끊는 것이 아닙니다. 희석시키는 것입니다. 컵에 검은 잉크가 있습니다. 그 잉크를 없애려면 어떻게 합니까? 퍼내려 하면 손이 검게 됩니다. 그냥 두면 그대로입니다. 맑은 물을 계속 부으십시오. 조금씩 매일. 그러면 잉크는 점점 옅어집니다. 결국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귀인의 에너지가 강해지면 악연의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옅어집니다. 그것이 이 60일의 원리입니다. 악연과 싸우지 마십시오. 귀인을 부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악연에게 에너지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냉정하게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연료를 끊으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그 사람이 언젠가는 이 말들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연료가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나도 이름 3번으로 덮으십시오. 4번째 함정입니다. 아침이 아닌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바빠서 저녁에 해도 되나요? 출근길에 해도 됩니까? 점심시간에 해도 괜찮습니까?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효과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은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에너지장이 활짝 열린 시간입니다. 이때 귀인을 초대하면 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녁은 문이 닫히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에너지가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이때 귀인을 초대하면 문 앞까지는 옵니다. 그런데 들어오지 못합니다. 열린 문과 닫힌 문의 차이입니다. 아침에 하십시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보다 먼저 이 4가지 함정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의심 멈추지 마십시오. 조건 내려놓으십시오. 직접 끊으려는 것 희석으로 바꾸십시오. 잘못된 시간 반드시 아침에 하십시오. 이 4가지만 피해도 60일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이름을 불러도 막혀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집안의 에너지입니다. 귀인은 에너지가 흐르는 곳으로 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집안에 귀인이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조건도 지켰습니다. 아침마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집안 에너지가 막혀 있었습니다. 집은 이제 여러분의 외부 에너지장입니다. 몸 안에 에너지장이 있듯이 집 안에도 에너지장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함께 열려야 귀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집안에 장애물이 가득하면 귀인은 들어오다가 멈춥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현관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집 현관이 어떻습니까? 어둡습니까? 신발이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까? 오래된 우산이 구석에 방치되어 있습니까? 한 번도 안 신는 신발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풍수에서 현관은 인연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귀인이 처음 발을 디디는 곳입니다. 현관이 어두우면 귀인이 들어오는 길목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현관이 어지러우면 귀인이 들어오다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어느 보살님이 있었습니다. 수년째 귀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현관이 밝습니까?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어두운 것 같기도 해요. 전구가 나간 지 좀 됐어요. 전구 하나를 바꾸셨습니다. 신발을 정리하셨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를 두셨습니다. 한 달 후에 오셨습니다. 스님, 이상하게 요즘 좋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요. 전구 하나가 바뀐 것입니다. 에너지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현관을 밝게 하십시오. 작은 조명 하나면 됩니다. 꽃 한 송이면 됩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귀인은 밝은 곳으로 옵니다. 어두운 곳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2번째입니다. 동쪽을 정리하십시오.
동쪽은 새로운 인연이 오는 방향입니다. 해가 뜨는 방향, 시작의 방향, 새 에너지가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지금 당장 집안에서 동쪽이 어느 쪽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 방향에 있는 선반, 책상, 창문 주변을 보십시오. 어지럽습니까? 오래된 물건이 쌓여 있습니까? 먼지가 있습니까? 그것이 새로운 인연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동쪽을 비우십시오. 정리하십시오. 가능하면 그 방향 창문을 아침에 잠깐 열어두십시오. 새 공기가 들어오는 것이 새 인연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스님, 저는 원룸이라 동쪽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핸드폰 나침반 기능을 켜십시오. 30초면 압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공간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내 공간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귀인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물입니다. 귀인의 에너지는 물과 함께 움직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과 인연을 부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아침에 이름을 부르기 전 물 한 잔을 마시십시오. 그리고 손을 씻으십시오.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몸 안에 막힌 에너지를 씻어냅니다. 흐르는 물은 정체된 것을 움직이게 합니다. 어제의 에너지를, 어젯밤의 꿈을, 자는 동안 쌓인 탁한 기운을 물이 씻어냅니다. 깨끗한 상태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 집안에서 악연의 에너지를 희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금입니다. 굵은 소금을 작은 그릇에 담아 현관 모서리에 두십시오. 소금은 음의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 방법입니다. 미신이 아닙니다. 소금은 불순물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공기 중에 탁한 기운,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에너지, 소금이 조용히 흡수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갈아주십시오. 묵은 소금은 반드시 버리십시오. 그 소금 안에 흡수된 에너지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흐르는 물에 씻어서 버리십시오. 두 번째, 향입니다. 아침에 이름을 부르기 전 향을 하나 피우십시오. 향 연기는 공간의 에너지를 바꿉니다. 탁한 공기를 정화하고 집안의 기운을 리셋합니다. 비싼 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것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향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이 만드는 의식입니다. 매일 아침 향을 피우는 것은 오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선언입니다. 어제의 에너지와 오늘의 에너지를 구분 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기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딱 한 가지만 적으십시오. 오늘 만난 사람 중에서 에너지가 좋았던 사람 한 명만 이름을 적으십시오. 왜 좋았는지 한 줄만 적으십시오. 이것이 귀인을 인식하는 훈련입니다. 귀인은 알아봐야 귀인이 됩니다. 지나쳐버리면 그냥 스쳐간 사람입니다. 매일 밤 이 훈련을 하면 귀인을 알아보는 감각이 열립니다. 그 감각이 열린 사람에게 귀인은 더 자주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입니다. 풍수를 아무리 잘 맞춰도 몸이 닫혀 있으면 귀인이 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깨가 구부정한 사람,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 항상 피곤해 보이는 사람, 표정이 굳어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 귀인이 먼저 다가가겠습니까? 귀인도 사람입니다. 에너지가 열려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밝고 편안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어깨를 펴십시오. 구부정하게 앉아서 이름을 부르면 에너지가 아래로 눌립니다. 어깨를 펴고 등을 세우면 에너지가 위로 열립니다. 눈을 드십시오. 항상 아래를 보며 걷는 사람은 귀인과 눈이 마주칠 기회가 없습니다. 길을 걸을 때, 카페에 앉았을 때 눈을 드십시오. 귀인은 눈을 통해 연결됩니다. 숨을 깊이 쉬십시오. 얕은 호흡은 에너지를 닫습니다. 깊은 호흡은 에너지를 엽니다. 이름을 부르기 전 크게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 상태에서 이름을 부르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현관을 밝히십시오. 동쪽을 정리하십시오. 아침에 물을 마시고 손을 씻으십시오. 현관에 소금을 두십시오. 아침에 향을 피우십시오. 저녁에 귀인 일기를 쓰십시오. 어깨를 펴고 눈을 들고 깊이 숨을 쉬십시오. 하나씩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작은 것이 쌓이면 에너지가 바뀝니다. 에너지가 바뀌면 인연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갖추고 시작해도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60일 중에 가장 위험한 구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구간에서 무너집니다. 잘 되던 분들도 그 구간에서 흔들립니다. 그 구간이 언제인지, 그 구간을 어떻게 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0일 짧지 않습니다. 그런데 길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이 60일이 평탄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간마다 다릅니다. 구간마다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구간마다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그 지도를 미리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오늘 그 지도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간입니다. 1일에서 10일 저항의 시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스님, 시작하고 나서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 나빠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굳어있던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먼저 흔들림이 옵니다. 오랫동안 가만히 있던 연못을 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바닥에 흙이 올라옵니다. 물이 더 탁해집니다. 더 나빠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 저으면 탁한 것이 가라앉습니다. 물이 맑아집니다. 1일에서 10일은 바닥이 흔들리는 시간입니다. 악연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대부분 멈춥니다. 역시 안 되는 것 같다. 오히려 나빠졌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때 멈추면 가장 손해입니다. 바닥이 흔들렸는데 맑아지기 직전에 멈추는 것입니다. 1일에서 10일은 그냥 하십시오. 느낌이 없어도 하십시오. 더 나빠 보여도 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침마다 이름 3번. 두 번째 구간입니다. 11일에서 30일 작은 신호의 시간입니다. 이 구간에 들어서면 조용한 변화들이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메시지가 옵니다. 평소에 말을 잘 걸지 않던 사람이 먼저 말을 겁니다. 우연히 들은 이야기에서 뭔가 좋은 기회의 냄새가 납니다. 작습니다. 그래서 놓치기 쉽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작은 신호들이 귀인의 예고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2가지 실수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실수, 이 정도면 됐다고 멈추는 것입니다.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됐겠지라고 생각하고 멈춥니다. 아닙니다. 씨앗이 땅을 뚫고 막 올라온 것입니다. 이때 물을 끊으면 싹이 죽습니다. 두 번째, 실수, 신호를 너무 크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연락이 왔다. 이 사람이 귀인이다.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에너지가 흩어집니다. 신호는 신호입니다. 조용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계속 하십시오. 세 번째 구간입니다. 31일에서 45일, 진짜 변화의 시간입니다. 이 구간이 가장 드라마틱합니다. 2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 악연이 스스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연락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절교를 선언하지 않았는데 관계가 옅어집니다. 이것이 희석의 힘입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 이름을 불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악연이 스스로 걸어나갑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넘게
원수처럼 지낸 직장 동료가 있었습니다. 같은 팀이었습니다. 매일 봐야 했습니다. 이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 관세음보살 3번 38일째 되던 날, 그 동료가 갑자기 부서 이동을 신청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요. 스님, 제가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그것이 희석입니다. 에너지가 바뀌면 악연은 머물 이유를 잃습니다. 둘, 새로운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눈에 잘 안 띕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옆에 있습니다.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으면 이유 없이 편안합니다. 같이 있으면 이유 없이 기운이 납니다.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귀인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서 잠깐, 귀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간단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후에 에너지가 올라가면 귀인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후에 에너지가 내려가면 악연입니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에 속지 마십시오. 편안하고 담담한 것을 알아보십시오. 4번째 구간입니다. 46일에서 60일 완성의 시간입니다. 이 구간은 조용합니다.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큰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인연의 구조가 재편됩니다. 이 시기에 3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결정이 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던 것에 대한 답이 갑자기 선명해집니다. 결정이 어렵지 않아집니다. 두 번째, 새로운 제안이 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조건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 제안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래된 인연이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오래전에 스쳐 지나갔던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인연, 그 사람이 이 시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60일이 끝나는 날,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연의 자기장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뀐 것입니다. 60일의 지도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1일에서 10일, 흔들려도 그냥 하십시오. 11일에서 30일,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31일에서 45일, 악연이 멀어지고 귀인이 가까워집니다. 46일에서 60일, 조용히 완성됩니다. 각 구간에서 멈추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가장 가까이 온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60일이 끝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60일이 끝난 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더 깊은 질문이 있습니다. 귀인이란 무엇입니까? 인연이란 무엇입니까? 수십 년 수행에서 나온 답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0일이 끝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멈추면 됩니까? 다 됐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멈추면 돌아갑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물을 주지 않은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서서히 잎이 말립니다. 가지가 꺾입니다. 결국 다시 죽습니다. 60일로 심은 씨앗을 멈추면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60일을 제대로 마친 분들은 사실 멈추고 싶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이 더 이상 수행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무가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숙제가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습니다. 60일이 지나면 아침에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뭔가 빠진 느낌이 듭니다. 하루가 덜 열린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습관이 아니라 태도가 된 것입니다. 습관과 태도는 다릅니다. 습관은 하기로 했으니 하는 것입니다. 태도는 이것이 나의 방식이 된 것입니다. 이를 닦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닦는 날이다 라고 달력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안 하면 불편합니다.
아침에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렇게 됩니다. 60일이 지나면 이제 가장 깊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귀인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귀인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나에게 기회를 줄 사람, 내 인생을 바꿔줄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귀인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귀인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를 주는 사람, 한마디 말로 방향을 바꿔주는 사람, 아무것도 없을 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 이 귀인은 오래 함께 하기도 하고 잠깐 스치기도 합니다. 잠깐 스친 귀인이 더 많습니다. 택시 기사의 한마디, 식당에서 옆자리에 앉은 낯선 사람, 10년 만에 우연히 만난 옛 친구, 알아보지 못하면 그냥 지나갑니다. 60일 수행이 열어주는 것은 이 귀인들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두 번째 귀인은 기회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연히 눈에 띈 공고, 우연히 들어간 서점에서 펼친 책의 한 페이지, 우연히 켜본 영상 하나,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옆 테이블의 대화, 이것들이 귀인입니다. 그런데 이 귀인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같은 공고를 열 사람이 봅니다. 9명은 그냥 스크롤합니다. 1명은 멈춥니다. 읽습니다. 연락합니다. 그 1명의 에너지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귀인은 항상 와 있으며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 귀인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귀인입니다. 어느 순간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는 내가 있습니다. 평소의 나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는 내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피하던 향을 향해 걸어가는 내가 있습니다. 그 내가 나의 귀인입니다. 60일 수행이 끝나갈 때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스님, 제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저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용기가 났어요. 그것입니다. 귀인이 밖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다른 내가 깨어난 것입니다. 그 내가 가장 확실한 귀인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세 가지 귀인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로또는 운으로 됩니다. 귀인은 운으로 오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열린 사람에게 옵니다. 공간이 비워진 사람에게 옵니다. 악연의 에너지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에게 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이름을 부르는 것, 현관을 밝히는 것, 동쪽을 정리하는 것, 저녁에 귀인 일기를 쓰는 것, 이것들이 준비하는 행동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악연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스님,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감정입니다. 감정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억지 용서는 오히려 더 깊이 상처를 누릅니다. 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잊으라고 해서 잊어집니까? 잊으려 할수록 더 생각납니다. 단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에너지에 더 이상 연료를 주지 마십시오. 연료가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것 연료입니다. 원망하는 것 연료입니다. 억울해하는 것 연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 연료입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것 연료입니다. 이 연료들이 악연을 살아있게 합니다. 이 연료들이 그 사람을 내 에너지 안에 계속 붙잡아 둡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나를 배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10년 동안 그 사람을 내 에너지 안에 품고 살았습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연료를 끊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생각이 올라올 때 이름을 부르십시오. 악연의 이름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 또는 내가 원하는 귀인의 이름 또는 나 자신의 이름, 그 생각을 다른 에너지로 덮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덮는 것입니다. 물이 잉크를 희석하듯이 귀인의 에너지가 악연의 에너지를 희석합니다. 스님이 수십 년 살아보니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삶은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주느냐로 결정됩니다. 악연에 에너지를 주면 악연이 커집니다. 귀인의 에너지를 주면 귀인이 옵니다. 선택입니다.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돕는 것이 아침 30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신호입니다. 에너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우연히 이 글을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뭔가가 이 글로 여러분을 이끈 것입니다. 그 뭔가를 귀인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이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60일이 사람의 인연을 어떻게 바꾸는지 세 분의 이야기입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스님이 직접 본 것들입니다. 꾸민 것이 없습니다. 과장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있었던 일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60대 여성입니다. 20년 동안 시어머니와 원수처럼 살았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매일 봐야 했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싸웠습니다. 울었습니다. 절에 가서 빌었습니다. 제발 저 사람이 어디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도 안 됐습니다. 20년 동안 이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차갑게 대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아침마다 관세음보살 3번. 그분이 물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됩니까? 해보십시오. 10일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변했습니다. 20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30일째 되던 아침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나 요양원 들어가려고 한다. 내 생각은 어떠냐? 본인이 먼저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스님에게 왔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싸워서 끊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것이 없어요. 에너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분리된 거예요. 20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30일이었습니다. 싸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차단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이름 3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40대 자영업자입니다. 식당을 했습니다. 7년째 제자리였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늦게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월세 내기가 빠듯했습니다. 스님, 저는 인복이 없나 봐요. 좋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스님이 물었습니다. 하루에 몇 명의 손님을 만납니까? 많을 때는 100명도 넘어요. 그 100명 중에 귀인이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그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귀인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에너지가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이름을 3번, 나 오은, 오늘 기운과 연결된다. 45일째 되던 날,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10년 전에 스쳐 지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기억도 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공동사업 생각 없으세요? 예전에 그분이었다면 무시했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의 연락이었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뭔가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다 라는 느낌.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후 매출이 3배가 됐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알아볼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45일 동안 준비가 된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20대 청년입니다. 취업이 3년째 안 됐습니다. 스펙이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면접을 못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마지막에서 떨어졌습니다. 스님, 제 팔자가 이런가 봐요. 저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스님이 오랫동안 그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구부정했습니다. 눈을 잘 들지 못했습니다. 말끝이 흐렸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면접관이 당신을 뽑고 싶겠습니까?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믿지 않는데 남이 당신을 믿겠습니까? 이것만 하십시오. 아침마다 당신 이름을 3번 부르십시오. 나 오은 오늘 내 길을 걷겠습니다. 3번 소리 내어 눈 감고 어깨 펴고 60일 후 그 청년이 왔습니다.
스님, 취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보다 제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전에는 면접장에 들어가면서 또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들어가면서 내가 왜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귀인이 밖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에서 다른 내가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내가 가장 강력한 귀인이었습니다.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침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냥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에 끊어내고 싶은 악연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삶에 불러오고 싶은 귀인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삶에 깨어나고 싶은 데가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밤 자기 전에 딱 하나만 결정하십시오. 내일 아침 이름을 부르겠다 3번. 그게 전부입니다. 108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핸드폰 들기 전에 눈을 감고 어깨를 펴고 소리내어 이름을 부르십시오. 3번, 30초입니다. 60일 후에 여러분은 이 글을 다시 떠올릴 것입니다. 그때 끝까지 보길 잘했다. 그때 시작했다. 그것이 달라진 시작이었다. 그 순간을 스님은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글을 본 것, 끝까지 본 것, 그것이 이미 인연입니다. 이 인연을 귀인으로 만드느냐, 악연으로 흘려보내느냐 하는 매일 아침 여러분이 결정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그 이름을 내일 아침 부르십시오. 오늘도 좋은 인연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